매년 3,600만 대 이상의 상업 항공편이 하늘을 날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첫 비행이라면 말이죠. 자주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많아요. 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 거의 모든 승객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비행 중에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휙 하고 날아가나요? 아니요, 영화에서만요. 만약 누군가가 비행 중 문을 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갑작스러운 기압의 변화에 의해 즉시 비행기에서 빨려나갈 거예요. 또한 항공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고 심지어 추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을 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객기의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데 객실 압력은 안에서 밖으로 문을 밀어냅니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문이 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죠. 전자제품 사용 규칙은 무엇인가요? 옛날에는 비행 중에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비행기 모드에 있는 한 소형 기기 사용을 허락합니다. 노트북은 이륙 또는 착륙 시 넣어두어야 하지만 태블릿, 전화기 및 기타 휴대용 장치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장치가 안전하게 고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손이나 주머니에 넣고 있을 수는 있지만 무릎이나 접이식 테이블 위에 놓지 마세요. 왜 이착륙 중에 좌석을 똑바로 세우고 테이블을 접어 넣어야 하나요?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개 이륙이나 착륙 중에 발생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좌석에 승객이 끼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노트북 같은 큰 전자제품의 사용이 이착륙 시 금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쉽거든요. 오래된 비행기는 안전한가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어린 것이? 여러분은 1999년도의 노트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겠죠. 그리고 컴퓨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는 컴퓨터보다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1970년대 초반의 여객기들도 여전히 멀쩡합니다. 속도와 연비 면에서 뒤떨어질 수는 있지만 구형 항공기라고 해서 현대 항공기보다 덜 안전하진 않아요. 여기 보너스 지식이 있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비행기는 보잉 KC-135 스트라토 탱커인데 1957년부터 공중급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왜 그렇게 높이 날까요? 대부분의 상업용 비행기는 약 1만 1000m의 고도로 비행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높이 날 필요는 없지만 그 고도가 최고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희박한데 이는 바람의 저항은 적지만 양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상용 항공기의 경우 9,100m에서 12,000m 사이의 높이는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적정 고도입니다. 왜 착륙할 때 창문 가리개를 열어야 하죠? 승무원들이 창문 가리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신경 쓰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주된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바깥 불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빨리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대피할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죠. 장거리 비행의 경우 승무원들은 어디에서 잠을 자나요? 보통 1등석 통로요. 조금 더 넓고 편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조종사가 17시간 비행 동안 조종대 뒤에 꼼짝 않고 앉아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7시간 또는 8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의 경우 조종사들은 조종석 안이나 부근에 특별하게 설치된 휴식 공간에서 쉴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대개 객실의 한 구역에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갖고 있고 때로는 승객들의 좌석과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부 대형 항공기는 기체 위나 아래쪽에 승무원들을 위한 개인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8시간 비행해 본 적이 있나요? 한 곳에 앉아서 가장 오래 보낸 시간은 얼마였나요?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공항 활주로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니요, 활주로당 사고 건수가 아닙니다. 활주로 끝에 있는 숫자들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 그 숫자들은 비행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6이라는 숫자는 360도의 방향 또는 북향을 가리키는 줄임말입니다.
숫자와 함께 적혀 있는 R과 L이라는 글자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나타냅니다. 날개에 있는 색조등은 뭔가요? 비행기 날개 끝의 불빛을 포지션 라이트 또는 내비게이션 라이트라고도 하며 시야 확보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비행기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조종사들에게 항공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붉은 등은 왼쪽 날개 끝을 나타내고 녹색 등은 오른쪽에 있어요. 세 번째 등은 흰색인데 꼬리나 그 근처에 있습니다. 왜 비행기는 하늘에 흰 흔적을 남기나요? 비행운은 엔진 배기가스로 착각하기 쉽지만 대부분 수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행 중에 공기 중의 습기가 엔진에 축적되었다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됩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고온의 습한 공기가 높은 고도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길고 가느다란 수증기 라인이 발생합니다. 습도에 따라 비행운이 형성되는 때와 얼마나 오랫동안 남겨질지 결정됩니다. 승무원에게 타임아웃이란 무슨 뜻이죠? 뭔가 잘못해서 구석에 앉아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규정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한 번에 1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9시간 이상 조종석에 있을 수 없습니다. 타임아웃이란 승무원이 최대 근무 시간 동안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준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근무 일정을 세심하게 잡습니다. 탑승 전에 보안에 의해 압수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제 차고에 뭐가 있는지 보실래요? 아니요. 사양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보안 요원은 보통 그것을 차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체크인한 가방에 보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돌아올 때까지 분실물 보관소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물건을 되찾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보너스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공항에서 가장 많이 남겨지는 품목 중 하나는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노트북은 검사를 위해 케이스에서 꺼내야 하는데요. 승객들이 컴퓨터를 깜빡 잊고 빈 케이스만 들고 떠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덴버 국제공항은 한때 한 달 동안 95대의 노트북을 무더기로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